네, 저도 스피치 전문가로서 항상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가장 간단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요. 교수님의 강연은 모든 언어 선택이나 묘사에 있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하고 친숙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네. 자, 그럼 그 강연을 좀 더 우리 안에 깊이 스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밀크티 아이디 밀크티 님이십니다. 사관생도들과 함께 긴 시간 항해를 하며 힘든 점도 있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이건 뭐 참 많습니다. 정확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생도들하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 많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에피소드보다는 저는 하면서 우리 사관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정 깊은 배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해군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460명 중에 유일하게 제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고요. 모든 게 다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호기심이 많았었을 같은 생각 들고요. 가장 걱정 중에 하나였던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세 번째 걱정이었던 게 배멀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장이 지금 한 4m 정도 파도가 칩니다. 한 4m 정도 친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멀미가 오고요. 건물 한 1층 반 정도. 그렇습니다. 예, 오면은 그랬는데 참 이 속정 깊은 생도들이 교수님 힘드시죠? 제가 저한테 맞는 특별한 멀미약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자기가 먹어야 될 멀미약을 기꺼이 내주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고요. 또 호주 가서는 문화 탐방도 각 도시마다 문화 탐방을 합니다. 제가 같이 6명과 환조가 그 시드니의 유명한 본다이 비치를 갔습니다. 그때가 날씨가 썩 좋지 않은 그런 계절이었는데 참 놀랍게도요, 해변가에 우리 생도들이 우통을 쫙 벗고요. 그 좋은 지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튼튼한 체력을 보고 자신감. 우리 보통 외국 나가게 되면은 서양 애들은 우통 벗고 걸어 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스스럼이나 아니면은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그때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보고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던 이런 아주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언제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자연스러운 표현과 서로 간의 배려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교류가 있으셨던 네. 거네요. 그래서 제가 배멀미를 좀 하는데 생도들이 주는 배려 깊은 그 아주 잘 만든 멀미약으로 단 한 번도 멀미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큰 네, 도움이 그렇습니다. 됐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질문 채택되신 분은 저희가 나중에 온라인 상품권 보내드리니까요. 당첨자는 강연이 모두 끝난 후에 자막 확인하시고 호암재단 이메일로 꼭 이름과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이어지는 질문은 현장에서 받겠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것 있으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가장 빨리 들어주신 우리 안녕하세요. 수지중학교 1학년 3반 이충현입니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해와 같은 도전을 통해 청소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지금 이 세대 청소년들이 바다와 자연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태도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중학교 이춘 학생의 질문은 참 좋네요. 제가 항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데요. 함대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피지에서 하와이 진주만 가는데 9박 10일을 꼬박 달렸습니다. 꼬박 10일 달렸는데 피지 수바항 근처에서 배 한 번 보고 하와이 가까이 가서 배를 봤습니다. 9박 10일 동안 엄청난 속도로 달렸습니다만 지나가는 배를 한 대도 못 봤습니다. 마치
그 태평양에 있는 함대는 우리 해변가에 이 모래 있는 모래만도 작은 그런 걸로 봤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갔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함대를 타면서 승조원들이나 아니면 생도들, 수병들하고 보면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함대의 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낮은 계급, 아무리 좀 저급의 부사관이 얘기하더라도 장교나 함께 탄 전단장은 정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경청하고 결국 마지막 결정은 장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아니면 전단장이 하겠습니다마는 경청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공동체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 때에도 몇 분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가 하여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려움 이런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이 강의 저희 제목도 태평양 함께를 함께인데, 함께라는 의미는 공감하고 공유하고 공진하는 것입니다. 함께는 영어로 하면 together죠.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영어로 쓰면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공동체도 있고 가족 공동체도 있고 또 국가 공동체도 있고 함대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다 그래서 함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다, 학교 공동체라 그러려면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공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대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함께의 의미를 꼭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의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올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춘 학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소통의 힘, 융합, 우리 연대의 힘 이야기가 오늘 주제에도 또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줌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준비가 된 분들은 손들기 기능 눌러서 자기소개 후 질문 남겨주세요.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고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뜻깊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리중학교의 김진서이고요. 한 달 동안 항해를 하시는 동안 참여하지 못한 일들이 조금 많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까웠던 점? 참여하지 못했던 일이요? 참여하지 못했던 일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다 낚시를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탄다 그러니까 바다 낚시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물리적으로 바다 낚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함대는 우리 아파트로 하게 되면 한 15층 정도 높이고 뭐 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실 뭐 저는 지금도 그 항해가 굉장히 그립습니다. 지금 다시 또 할래라고 그러면은 주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다 얘기 못했던 그 기항지에서의 교훈들, 제가 진주만에서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고요.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에 관한 문제, 또 역사는 촘촘히 기록할 수도 있고 엉성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데 진주만에서 봤던 현장의 모습은 역사를 참 촘촘하게 기록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피지 그러면은 그냥 남태평양의 어떤 이런 일련의 모습들 이런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은
참 놀랍게도 피지에는 천국이란 단어가 헤븐이라 그런 단어가 15개나 있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쉬움이 있다 그런다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다 공유하지 못한 게 좀 아쉽다, 그렇게 하고 싶네요. 네, 정말 캠프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쉬움 없이 모든 이야기를 항해 일지를 다 들려주시려면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질문도 만나볼게요. 아이디 최시훈 님이신데요. 교수님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바다 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우리 최시훈 학생의 깊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 항로가 남태평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날짜 변경선을 지나는 이런 항로였습니다. 남태평양 그러면은 사우스 퍼시픽 그러면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연상은 야자수 나무 흐느러지고 해변가에 잔잔한 배 올라오고 또 열대 과일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사우스 퍼시픽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정말 남태평양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낙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아는 많은 뭐 화가나 아니면 인류학자들은 그 남태평양이 지니고 있는 순수의 모습, 원초의 모습을 보고 그림도 그렇고, 대표적인 화가가 고갱이지 않습니까? 타이티 가서 7년 동안 모든 좋은 작품은 다 거기서 나오고, 또 인간의 유래가 무엇인가, 인간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인류학자들의 연구 보고가 남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가렛 미드 여사라거나 뭐 이런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원주민으로 생활합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남태평양이 지니고 있는 순수의 모습, 원초의 모습인데, 지금 남태평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서 앞으로 한 20-30년 있으면은 없어질 섬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디지털 스테이트라는 용어인데, 디지털 스테이트가 뭐 디지털로 국가가 운영되는 정보 첨단화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형태의 해수면이 올라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섬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야겠죠. 그나마도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 안에 국가의 모습을 보관하겠다라는 게 그네들이 얘기하는 디지털 스테이트입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태평양 그러면은 낙원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남태평양의 모습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 환경 오염의 문제 때문에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입니까? 낙원의 역설이 또 다른 역설로 전개되고 있는 아주 슬픈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데 있어서 해법은 많은 방법이 있겠죠. 전문 과학기술이 들어와서 해수면의 문제나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전문가들의 몫일 겁니다. 또 국제기구가 또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해수면에 관한 것든가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라든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해양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를 타기 전에는 바다나 제 고향이 바닷가에 핀 강릉이었습니다만은 그냥 나의 놀이터였지 한 번도 저 바다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여행 속에서 바다의 의미 그러려면은 좀 해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개척 안 된 가 99%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활을 좀 환경 친화적인 걸로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하나 버리는 것이 뭐 바다에 무슨 오염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먼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때 좋은 밑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의 문제나 기후 변화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생활화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고 싶고요. 또 좀 더 전문가가 돼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어떤 해양의 아니면 오염의 지구 온난화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 머리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강의가 Fun and Run이잖아요. 저는 이 제목을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Fun은 재미고 Run은 학습이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Fun과 Run인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Fun을 더 중요하게 하고 싶습니다만 아마 부모님들은 싫어하시겠지만 Fun and Run을 잘 균형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게임하는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예. 실천하면 사실 저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아직 남태평양 못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가 남태평양을 먼 훗날 여행을 갈 것인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속 사진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저희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발전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와 자연을 좀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은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 과거의 것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연 속에 있을 때 정말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박길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